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오늘 저는 C40 리차지, 이 볼보의 신차 발표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았던 이 차에 관련된 3가지 비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볼보가 쓰고 있는 CMA라고 하는 아키텍처, 처음 개발될 때부터 내연기관 엔진과 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다 품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등장했었던 형태는 XC40이라는 엔진이 달려있는 SUV 형태로 먼저 구현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C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버전의 차는 앞으로 나올 예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볼보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안전 전문 브랜드에서 친환경 브랜드로 넘어가기 위한 전동화 전략 모델들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CMA 플랫폼을 쓰고 있는 차량과 사실 셰시의 설계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차량에는 약 78kWh의 굉장히 큰 배터리가 이쪽 중간 부분 휠베이스에 깔려 있게 되는데요. 볼보 하면 뭐죠? 네, 충돌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여러분들 볼보 특유의 전매 특허, 스몰 오버랩을 박았을 때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차를 바로 세우지 않고 흘러나가는 이런 비껴치기의 기술도 볼보의 이 셰시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번 전동 파워트레인을 얹게 된 C40 리차지에는 이 아래쪽에 약간의 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밑에 쪽으로 들어와서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휠 아치의 뒤쪽 부분으로 배터리 팩 쪽으로 바퀴가 밀려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구조체가 셰시의 앞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을 블로킹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추돌을 했을 때 바퀴가 암이 꺾이면서 바퀴가 이 차체 밑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바퀴를 차체가 덜컹하고 타고 넘어서 전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들이 특히 SUV 모델들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중량체의 관성이 앞으로 오고 앞쪽에서 충격 흡수가 되고 있을 때 바퀴가 이 뒤쪽으로 밀려나가는 이 부분에 별도로 전기차 전용의 구조적인 보강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 좌우 타이어의 사이 쪽에 언더 트레이 쪽에서도 기존의 엔진을 달고 있는 CMA와는 다르게 훨씬 더 복합 소재와, 그리고 또 그 약간 육각형 프레임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 언더 프레임이 추가적으로 보강이 돼서 앞쪽의 강성 자체를 훨씬 더 높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CMA 모델들보다 몸무게가 그래도 몇백 킬로그램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이 뒤쪽에는 X40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엔진을 달고 있는 버전도 있고, 이번에 나온 리차지 모델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C40와 동일한 408마력, 그러니까 300kW급의 양쪽에 있는 듀얼 모터를 달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대 사이에는 약 1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뒷공간이나 화물 공간은 이 XC40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 2열을 타고 내릴 때 그때의 이 머리 공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차는 그대로 SUV 느낌처럼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헤드룸을 확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역시도 쿠페형으로 나오는 C40 모델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D필러의 각도도 웬만한 SUV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이 더 비싼 쪽은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입니다. 네, C40 트렁크 공간도 약간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2열을 탈 때에도 이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네, 이 루프라인이 워낙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타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한번 박고 타게 됩니다. 스타일링을 위해 감수해야 되는, 진짜 예쁜 차를 타기 위해서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안해야 되는 이러한 자동차이거든요. 하지만 이 차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은 동일한데요. 일단 헤드램프는
이쪽이 약간 픽셀형, 픽셀형 헤드램프로 LED가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XC4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뒤쪽에 이제 반사판을 이용한 기본형 LED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이 차는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C40 리차지를 이렇게 쿠페형으로 만든 이유는요, 오로지 스타일링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전기차 하면 항속거리, 전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SUV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추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XC40보다 C40이 도심, 복합, 고속도로 모두 다 거의 20km씩은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동일한 파워트레인이지만 결국에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에어로다이나믹적인 성능, 특히 뒤쪽 부분에서 저런 SUV 특유의 이 음압이 성형되면서 와류들이 좀 복잡하게 끌리고 차를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이러한 항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들이 뒤쪽에 잘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뒷유리가 떨어지는 각도가 XC40 SUV 형태에 비해서 거의 한 14도 정도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훨씬 더 날렵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위쪽에 있는 스포일러 형상도 SUV 형태인 XC40은 전체가 하나의 스포일러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 쪽으로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은 거의 기류를 유리 표면을 따라서 흐른 다음에 이쪽 윙에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윙은 아래쪽 위쪽이 떨어져 있는 형태로 스포일러가 아니라 이 위아래로 약간의 기류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차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서도 훨씬 더 멀리 한 번 충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 차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볼보그룹 안에 있는 폴스타라고 하는 신생 전기차 브랜드를 통해서 이 CMA 기반의 완전한 BEV 전기차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폴스타 2라고 하는 모델이죠. 정확하게 폴스타 2와 이 차는 뼈대와 심장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 브랜드에서는 이 C40가 엄밀히는 폴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전기 자동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 둘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형제차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폴스타 2도 약간 이런 쿠페형의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대 사이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타이어의 사이즈가 흥미롭게도 차이가 납니다.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이 245mm로 동일하게 들어간 스퀘어 타입, 전후륜의 타이어 폭과 사이즈가 동일한 타입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컨티넨탈의 에코컨택 6 235에 45 20인치가 들어가고 있고요. 뒤쪽을 한번 보게 되면요, 255에 20인치 40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좀 더 좁고 뒷 타이어는 오히려 폴스타 2보다도 넓어진 거죠. 여기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고출력 후륜 자동차들 혹은 그동안 내연기관차 중에서 좀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차량들은 방금 보여드린 이 C40의 리차지처럼 뒤쪽 타이어를 더 넓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후륜 구동 혹은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 일대를 베이스로 합니다. 보통은 뒷바퀴가 감당해야 되는 토크가 더 많기 때문에 뒤쪽에 넓은 타이어를 껴주는 게 퍼포먼스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차는 사륜 구동이기는 해도 뒤쪽으로 구동력이 더 많이 넘어가는 차가 아닙니다. 폴스타도 그렇고 이 C40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50대 50의 토크 배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이 더 넓은 타이어를 써줬다라고 하는 거는 볼보의 안전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안전을 지향하는 볼보 같은 경우라면 뒤쪽 타이어를 더 넓게 써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약한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출력이지만 보다 안전한 운전을 추구하는 전기차에서는 뒤쪽 타이어를 더 넓게 쓰는 것이 퍼포먼스적으로 재미있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움직임이 안전한 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데까지 아이디어가 닿게 된 것이죠.
실내는 기존의 XC40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던 디자인이고, 또 볼보 유저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할 게 없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데요. 일단 이렇게 약간 밝은 하늘색, 파란 계열로 펠트 소재 색상이 바뀌었던 부분, 또 실제로 플로어 매트랑 이런 부분들, 이 카페트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건 시트라고 해서 이제 가죽 소재 대신에 약간 좀 숨구멍을 확보를 해놓은 이런 스웨이드 계열의 이런 느낌으로 시트를 마감을 해준 것. 통풍 시트가 아예 옵션으로 없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이 환기성이 좋은 시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재활용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스웨덴의 국립공원의 그 모티브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이렇게 층이 쭈쭈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약간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근사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친환경 소재 쓴다라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많은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소재가 뭐든지 간에 그냥 보는 즐거움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할 만한 이런 시도는 거의 이 차가 처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들어온 전기차 특화되어 있는 기능에 T맵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미 독일 내에서는 내가 여정을 넣게 되면 어디에서 충전소를 들러서 몇 분을 충전하면 되는지, 내가 노멀 모드로 갈 때는 어디서 충전해야 되고, 내가 스포츠 모드에 두고 빨리 가면 어느 충전소를 들려야 될지 이걸 다 개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볼보에서도 이렇게 주행 여정에 따라서 최적의 충전소를 결정해주고, 또 거기에 도착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T맵이랑 같이 개발을 끝내서 넣어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C40 리차지 볼보의 첫 전기차 재밌게 보셨나요? 자, 여기 전시 공간에 보면 이렇게 볼보의 충전기를 DP를 해 놓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진짜 충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이렇게 LED를 이용해 가지고 조명이 들어오게끔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양산되면 정말 끝내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케이블들 칙칙하고 막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주면은 그럴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기에 충전 상태에 따라서 색상을 변화시켜 주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충전소에 갔을 때 다른 차량이 충전기 얼마나 더 물고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고, 이렇게 색상을 케이블에 넣는 거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볼보의 리차지가 또 하나의 이 전기 자동차 업계에 영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